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황제TV의 황제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요, 세팅과 정비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게 저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를 해요. 낮일과 밤일을 합니다. 낮일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내추럴하게 그냥 머리 드라이 정도만 하고 다녀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밤일은 기본적으로 머리 드라이 해야 되고요. 기본 메이크업, 눈썹, 립 같은 거 이런 걸 해줘야 되거든요. 이게 세팅을 하나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일을 하는 내 자신에 대한 자신감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팅을 안 하면 약간 좀 뭐라 그럴까, 약간 위축이 된다 그럴까. 근데 내가 세팅을 하잖아, 그러면 굉장히 자신감이 생기고 또 방에 들어가서도 굉장히 자신감 있고 좀 활기 넘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낮에 같은 경우에도 내가 막 우중충하게 하고 다니는 것보다는 깨끗하게 씻고 머리 드라이 정도만 딱 하고 다녀도 왠지 기분이 좋잖아. 그런 거하고 또 비슷한 거예요. 이게 바로 세팅에 관한 이야기였고요. 다음 정비에 대한 얘기는 오늘 전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어떻게 보면 좀 죄송한 일이기도 해요. 왜냐면 제가 물론 제 고참들이 좀 미친 새끼들이긴 사실이었어요. 정말 개같은 새끼들이긴 했는데, 어떻게 보면 또 걔네들을 또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제가 이제 군대 가서 이게 이제 주특기라는 게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8하나 박격포가 제 주특기였습니다. 근데 이 8하나 박격포는 훈련을 하고 난 다음에 군장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포서부터 시작해서 다 정비를 해야 되거든. 정비를 해야 되는데 저는 솔직히 정비를 많이 못했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이발을 했단 말이에요. 미용을 했기 때문에 솔직히 제가 그걸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었는데, 훈련을 갔다 오고 난 다음에 간부들 머리를 제가 잘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정비하는 시간에 간부들 머리를 잘랐단 말이야. 고참들 입장에서는 짜증나지. 자기네들은 포 닦고 청소하고 정비해야 하는데 이 새끼는 딴 데 가가지고 머리 깎고 있으니까 얼마나 짜증났겠어. 그렇다고 해서 제가 차라리 그냥 이발병이라고 해서 그냥 머리만 깎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군대에서 머리만 깎아. 특별한 훈련을 띄지 않아요. 차라리 그런 보직이었다면은 큰 마찰이 없었을 텐데, 나는 내가 일반 병이면서 간부들 머리를 자르고 다른 부대에서 있는 관부들도 나한테 머리 자르고 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긴장할 수밖에 없는 거지. 머리 자르러 대대장 사단장이 와버리니, 부대에서,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부대에서 위병소죠. 거기서 사단장, 군단장 이런 사람들이 왔는데 경례 잘못 때리면 영창 가요.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저한테 머리를 자르기 위해서 왔단 말이야. 그러니 위병소 근무하는 애들이 얼마나 빡셌겠어. 그런 부분도 있었고, 여러 가지 부분에 문제가 얽히고 섞인 거야. 그러니까 고참 입장에서 얼마나 눈에 가셨겠냐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정비를 안 했던 것도 아니고 훈련을 안 뛴 것도 아니고 할 건 다 하고 내 실시간에 그 지랄을 하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나만 힘들었던 거지. 나만. 그 쓰잘데기 없는 얘기 했고요. 하여튼간 그런 또 그 사람들의 마음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였지. 왜냐면 내가 그렇다고 해서 훈련을 안 뛴 것도 아니고 정비를 아예 안 했던 건 아니었거든. 중간중간에 빠졌을 뿐이지 훈련도 뛰었고 정비도 했고 할 건 다 했단 말이야. 그런데 이 개같은 새끼들이 족같이 한 거지, 나한테. 연락 때리고 얼차려주고, 씨발 새끼들이 정말 사회에 나왔으면 좆도 아닌 것들이 군대에서 계급이 높다는 그 하나의 이유만으로 족같게 하더라고. 근데 하여튼 이게 참 창과방패 같은 일이야. 그러니까 결국에 중간에 있는 나만 좆된 거지. 나만 좆된 거지. 그리고 나는 내가 이제 맞았기 때문에
나는 내 후임병들을 안 때렸단 말이야. 와, 근데 이 새끼들이 개기네. 안 때렸더니만 개기더라고. 참, 인생이라는 게 참.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 인생은 족같다고 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래도 제가 유일하게 군대 생활을 이제 나오면서 제대를 하면서 대부분 군대 생활을 다 마치고 나가는 병장들이나 이런 새끼들을 엄청 욕해. 왜냐면 옛날에 당한 게 있거든. 족같은 개새끼 막 진짜 사회 나가면 다 죽여버린다고 이런 게 솔직히 그런 거 있어. 약간 육군은 그런 게 있어. 근데 나는 나올 때 내 후임병들이 울었어요. 네. 나는 걔네들 되게 인간적으로 돼 있거든. 그리고 내가 기본을 했어. 그래서 너무 애들이 몰라 그게 진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너무 고마웠다고 했었고 섭섭하다고 했었고 미안하다는 말도 들었고 저는 그것만으로도 그동안 군대생활 그 족같은 군대생활을 하면서 받았던 걸 다 잊게 되더라고. 그래서 내가 군대생활을 못하진 않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미병소 나오면서도 좋은 경험이었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하여튼 뭐 쓸데없는 얘기했고요. 다 지난 얘기고 뭐 거기에 뭐가 연연하겠어요. 자, 정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정비가 뭐냐면 우리가 무기체제를 한번 운영하거나 훈련을 뛰거나 하게 되면은 지저분해진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정비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다음 훈련이나 다음 전시 때 잘 사용할 수가 없어. 왜? 다 부패가 되거든. 어떻게 보면 그런 부패되는 게 이런 것 좀 약간 기술적으로 향상시킬 필요가 있어. 부패되지 않을 정도의 어떤 그런 무기 체제를 좀 만들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만큼 정비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뭐 전시나 뭐 훈련이나 기타 등 이랬을 때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깨끗하게 정비를 해서 다음 훈련이나 전시 때 언제서든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바로 움직일 수 있는 5분 대기조라는 것도 있었는데 그것도 생각이 나네요. 5분 동안 완벽하게 딱 하는 거 있었거든. 그런 만큼 전시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훈련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정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게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야. 저 같은 경우에도 낚시를 한번 갔다 오고 나면은 온 몸 땀에다가 뭐 옷에다가 막 낚시가 장난 아니거든. 근데 앞으로 저도 좀 정비를 깨끗하게 해서 좀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그 정비를 제대로 못하면 10년 쓸 거를 1년도 못 써. 그러니까 우리나라 군대도 정비의 날을 정해서 물론 이게 좀 너무 빡세지면 안 되겠지만 좀 자연스럽게 깨끗하고 관리 운영할 수 있는 정비 체제를 좀 만들어 놓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제가 옛날에 그랬잖아요. 전쟁은 무기 그리고 보급 두 가지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하나 더 붙이겠습니다. 바로 정비. 늘 새로운 무기처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우리가 무언가를 하려면 우리의 독자적인 기술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보다 앞선 기술을 먼저 가서 배워오는 게 중요합니다. 네. 배워오고 난 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그대로 도입하면 개피 보는 거지. 우리나라가 뭐 돈이 있어 뭐가 있어 안 된단 말이야. 그리고 제가 옛날에 그 싸움에 대한 얘기도 했잖아. 등치가 크다고 해서 싸움을 잘하는 게 아니야. 효과적인 싸움을 할 줄 알아야지. 예. 제가 한 격투기를 한 30년 정도 하다 보니까 눈빛만 보면은 그 사람의 양점을 다 캐치할 수 있어요. 한 2, 3점은 죽일 수도 있으니까 그 정도가 되더라고. 어느 순간이 되니까. 그래서 웬만하면 안 싸우려고 노력하고 안 부딪히려고 노력하거든. 또 두 살 때금 얘기했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사람 잘못 때리면 정말 좆됩니다. 그래서 전 절대 사람을 때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큼 무기와 그리고 보급 그리고 정비 이 세 가지의 시스템 그리고 인간과 기계와의 조화로운
통해서 잘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확실히 만들어놔야 된다. 그리고 미국에 이따만하고 막 돈 많이 들어가는 그런 항공모함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기술을 배워와서 우리나라에 맞는, 한국에 맞는 지형과 기타 등에 맞는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항공모함을 만들고, 핵도 마찬가지야. 왜 그렇게 많은 핵을 필요 없잖아. 어느 정도의 우리나라에 맞는 핵을 만들면 돼. 예. 중국하고 북한하고 러시아 정도만 견제할 수 있는 핵을 보유하고 있으면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아들과 자식, 우리의 후손들이 대한민국을 더 발전시키는데 더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우리가 바탕을 좀 깔아놓고 희생을 해준다면 우리의 후세들이 더 잘 살지 않을까, 좀 편하게 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함으로 인해서 오늘 세팅과 정비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제가 어제 소무의도를 가려고 했으나 제가 조금 좀 망설였어요. 망설였는데, 그래서 한강을 갔다 왔는데 역시 아직 한강은 제가 원하는 포인트에서 장어가 나오진 않더라고요. 근데 조금씩 나오려고 지금 시작하고 있는 것 같아. 풀도 그렇고 이제 조금 있으면 나올 것 같긴 해. 6월달쯤이면 나올 것 같아. 그래서 우선 한강 장어 낚시는 조금 뒤로 미루고 광어 쪽으로 가서 소무의도 쪽으로 가서 광어 잡도록 할 거고요. 또 기타 등등 또 여러 가지 또 낚시가 있는데 그것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아마 소무의도, 제가 오늘 그러니까 내일이죠. 내일 아마 소무의도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만나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하는 황제TV의 황제 될게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황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